자, 이제 페인 처리를 할 건데요. 1페이지에 10개씩 저희가 이제 그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리할 건데, 리스트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많이 바뀝니다. 데이터 표시하는 게 10개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페인 처리가 나와야 돼요. 페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W3 스쿨스, 부트스트랩에 가보시면, B3에 가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이제 여기 캐테고리 중에서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게 보이세요? 클릭해 보시면 요 끝에 이렇게 요게 페이지 처리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되도록 만들어지는 거. 요게 기본이고요. 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클릭하면 클릭한데 이게 파란색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면 요는 보통 현재 페이지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클릭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앵커 태그가 있기 때문에 클릭이 돼요. 근데 앵커 태그를 쓰면 앵커 태그를 쓴 경우에 이제 요 앵커 태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이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요. 페이지 이동이. 그래서 이 소스는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는 소스입니다.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로 페이지 이동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이랑 이제 같으면 이제 클릭이 안 돼서 페이지 이동이 시키지 말자. return first 쓰시면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소스를 좀 이렇게 사용하실 거고요. 사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배우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리스트에서 페이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소스를 짜셔야 돼요. 원래는 카페에 가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검색을 좀 해보세요.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jar 이러면서 몇 가지 있으신 게 있는데, 7240번 글, 페이지 오브젝트 쓸 때 7240번 글,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jar가 있고 페이지 내비게이션 태그가 있으시고, 태그 이렇게 있으신데, 이 JST라고 OBJ는 뭔지 아시죠? 근데 페이지 오브젝트 .jar하고 페이지 내비게이션 태그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소스를 짜다 보니까 이 소스가 좀 길거든요. 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 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타 나면 힘들고 해가지고 미리 짜놓고 해보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소스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 보기 다 됩니다. 얘 좀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 다운로드 좀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nav 내비게이션 태그도 여기다가 다운로드 좀 받아주세요. 되셨나요? 자, 다운로드 다 되었으면 이제 폴더 열기 하시고, 얘를 어디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요? 자르네요. 자르면은 이클립스의 lib 폴더 웹-anf 밑에 lib 폴더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페이지 오브젝트.jar 얘를 땡겨서 lib에다 놓고 복선을 copy and file 해가지고 카피해 두시고요. 되시겠죠? 카피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페이지 nav 태그는 태그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사용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 밑에 더 나올 텐데,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처리, 이게 동영상이네요. 동영상 말고 텍스트. 실질적으로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스프링 쪽이나 JSP 퍼블리시나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려면 페이지 계산을 하는 거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계산을 하고요. 페이지 nav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더 밑에 있네요. 위치가 태그스 폴더를 만들어서 얘 태그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를 만듭니다. 어디에다가? 웹-anf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폴더를 만드는데 무슨 폴더를 만들어요? 태그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그래서 뉴에서 폴더 클릭하시고요.
그 웹-안프 밑에다가 태그, THS, 태그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태그스 볼드를 만들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점 태그라고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얘를 이제 그 드래그해서 태그스에다가 갖다 놓고 카피를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태그스 페이지 nav.tag라는 거와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자라 파일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라이브러리가 제가 만든 거라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위치 잘 보세요. 웹-안프 밑에 태그스 안에 페이지 태그 페이지 nav.tag라고 해서 집어넣으세요. 이쪽에 페이지 nav.tag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JSP 파일입니다. 자바이고요. 자바인데 여기에 이제 그 태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서 그 여기 뭐 어트리뷰트 속성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한번 소스를 좀 보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라서 이거 제가 작성한 겁니다. 2022년 5월 27일 작성했네요. 작성해서 쓴 거고요. 얘는 그냥 JSP 소스인데 소스 텍스트로 되어 있는 JSP 소스입니다. 소스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자바 라이브러리스에 보면 웹 app 라이브러리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으신데 여기 처음 웹장 웹장에 util 되어 있으면서 페이지 오브젝트가 클래스로 되어 있으시고 더블 클릭하면 소스가 보이세요. 분명히 클래스인데 더블 클릭하면 소스가 보이는 것은 이제 제가 소스를 포함시켜서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보시면서 써보셔야 되기 때문에 열어보시면 그 롱 타입의 현재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1페이지냐 2페이지냐 3페이지냐 이거 표시하는 거고 per 페이지 넘 있습니다. per 페이지 넘 얘가 한 페이지당 몇 개의 데이터를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요.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찾아올 시작되는 줄번호와 끝나는 줄번호입니다. 1페이지는 얘가 1이고 엔드 로우가 그 로우 줄에 해당되는 게 10이겠죠. 얘가 1, 스타트 로우는 1, 엔드 로우는 10 이렇게 됩니다. 1번 리스트.2를 쓰면 누가 받느냐 하면 이제 이미지 컨트롤러가 받게 됩니다. 이미지 컨트롤러 받게 돼서 list.jsp에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없고 전체 가져와서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오는 걸 썼는데 이러다 보면은 100개면 100개를 뿌리고 10,000개면 10,000개를 뿌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용자가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데이터를 몇 개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페이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페이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는데 여기다가 여기 왔어요 리스트에 왔어요 라고 이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 페이지에 되는 페이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수집 페이지 정보 수집이 아니라 수집을 합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1번 페이지 2번 per 페이지 넘 그래서 한 페이지당 데이터 개수를 몇 개를 뿌릴 건지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스트링으로 이제 페이지 현재 페이지 이게 페이지를 자꾸 써야 되니까 페이지를 밖에다 선언해 주시는 게 좀 좋겠네요. 얘는 페이지 선언한 순간 이제 뷰할 때도 정보가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할 때도 넘어가야 돼 계속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수정은 안 해도 그냥 다른 방법을 좀 써보죠. 어쨌든 여기다 그냥 선언하겠습니다. 페이지 쓰는데 얘가 그 롱 타입의 페이지여야 되는데 문자로 들어오니까 str 페이지라고 써주세요. 페이지입니다. 이거 좀 클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많을 수 있으니까 롱 타입으로 나중에 변환할 거고요. 리퀘스트에서부터 받습니다. 리퀘스트 전달받은 점 해가지고 get 파라미터 써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이렇게 씁니다. 페이지로 넘어오는 것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문자 변수명을 보면 뭘 받았는지 아시죠? str 페이지 문자열 페이지입니다 라고 해서 받아주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는데 맨 처음에 리스트에서는 페이지가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뒤에 페이지라고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str 페이지가 널이겠죠. 이해되시죠? str 페이지가 널이거나 또는 그냥 쌍따옴표이면은 1을 세팅합니다. 1페이지인 거죠. 무조건 1페이지.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str 넘버를 썼는데 그 얘가 str 넘버가 널이거나 얘가 데이터 값이 0이면 0으로 그냥 들어와서 문자열 0이면 1을 세팅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1보다 크거나 이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이제 얘를 롱 타입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페이지로 넣어주는 거죠.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선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선자. if 문장 써서 변수 쓴 다음에 또 쓸 수 있겠지만 롱 타입의 페이지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3학년 선자 가로 열고 닫고 어떤 경우에 str 페이지가 널인 경우에 널입니다. 널이거나 또는 str 페이지에 있는 게 점 equals 쌍따옴표 그냥 찍은 거라서 이렇게 쌍따별 찍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비어있다 이런 걸 쓸 때 널이냐 먼저 물어보고 그 널이 아니면 이제 이게 쌍따별 찍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0이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쌍따별 찍어서 이렇게 쓰거나 0이어도 0보다 정말 무조건 이렇게 쓸게요. 일단은 써서 널이거나 쌍따옴표가 그냥 찍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입니다.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페이지는 뭘로 쓴다? 무조건 물음표 3학년 선자니까 물음표 씁니다. 조건 물음표 1로 세팅한다. 1 세팅합니다. 땡땡 true인 경우에 땡땡 쓰시고요. false이면 그 str 페이지에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얘를 뭘로 바꿔요? wrong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wrong.pass-wrong 하셔가지고 이렇게 str 페이지를 wrong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둔다. 세미콜론. 자, 이거는 퍼페이지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1페이지로 하자 이렇게 쓰시고요. 퍼페이지 놈이 없으면 10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요 위에 거 그냥 복사부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페이지 str 페이지와 페이지를 복사부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str 뭐뭐당 per 페이지 넘 한 페이지당 숫자 데이터의 숫자 개수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얘를 이제 롱 타입인데 원래는 str 리퀘스트로 하시면 무조건 롱 타입이 아니라 그 str per page num 해가지고 문자열이 들어오니까 str 한 개 붙여놨고요. request.get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er page num이라는 걸 받게 된다. 받았어요. 이제 그 변수는 원래 per page num이라는 이제 롱 타입의 변수이고요. 롱 타입 변수인데 이게 per page num의 str의 per page num이 뭐에 널이거나 또는 per page num이 쌍따옴표 찍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1로 하고요. 만약에 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이제 per page num을 롱 타입으로 변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자. 이렇게 쓰시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럼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스타트 1부터 10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여기 per 페이지 넘이 10이라 그러면은 여기 10, 여기 1이 아니고 10입니다. per 페이지 넘이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한 페이지당 10개, 한 개씩 보여주면 좀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서 좋긴 하겠지만 10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게 하자라고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얘를 이제 2개, 3개를 넘겨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이렇게 하시려면 좀 번거롭고 지금 넘기는 게 보시면 여기다가 1개 넘겨야 되니까 1개의 데이터를 넘겨야 되니까 클래스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해되시겠죠? 클래스로 만드는 김에 계산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드시죠?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드시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것을 한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한꺼번에 넘기기 위해서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그러면 컷 밑에 웹장 밑에 유틸의 오브젝트 여기 이제 설명도 적어놨는데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써가지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 임포트 되셨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가 보이십니다.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쓰시고요. 이꼬르 쓰시고 뉴 쓰십니다. 뉴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페이지와 퍼 페이지 덤을 집어넣는 게 있고요. 그냥 기본 숫자가 있는데 기본 숫자는 1페이지에 뭐 10 이렇게 세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페이지 우리가 받은 페이지와 퍼 페이지 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클릭하세요. 그 생성자인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제 소스가 여기 나옵니다. 1번 페이지 정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 변수 여기 페이지와 페이지와 퍼 페이지 덤의 변수.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고요. 그 퍼 페이지 덤은 페이지당 보여주는 글의 개수입니다. 개수라서 this 이꼬르 페이지 이거 알죠? 생성자에 의해서 저 위에 있는 거 저장을 한다. 이해되시죠? 페이지 저장하고 여기 넘기면 저 위에다 저장이 된다. 페이지 저장이 되고요. 퍼 페이지 덤도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저장이 된다. 아시겠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스타트로우, 엔드로우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원래 엔드로우 곱하기 퍼페이지 넘을 곱하기를 하시면 맨 마지막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그 엔드로우를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스타트로우를 먼저 계산했어요. 스타트로우를 먼저 계산하는데 그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페이지가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니까 1 마이너스 1을 하니까 0페이지가 되는 거죠. 0 곱하기 이걸 곱해 보시면 얘가 곱하기 퍼 페이지 덤이 10이니까 어떤 숫자를 곱하든지 얘는 0이 되는 거죠. 0. 거기다 플러스 1하면 처음 숫자가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을 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바로 전 페이지입니다. 바로 전 페이지 끝입니다. 바로 전 페이지의 끝. 이해되시죠? 바로 전 페이지의 끝. 요거는 현재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니까 바로 전 페이지의 끝에서 다음 번호가 시작하는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스타트로우를 먼저 계산했고, 그 다음에 엔드로우는 스타트로우에서 퍼 페이지 덤에서 10을 더해요. 그러면은 이제 11이 되는 거죠. 거기서 11에서 빼기 1을 하면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는 이렇게 10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로우를 먼저 계산하고 엔드로우를 나중에 계산했다. 되시겠죠?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한 개 더 정해놨는데 JSP 하단 부분, 여러분들이 list.jsp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단 부분에서 페이지 개수를 몇 개를 표시할 것인가 정했는데 10개를 표시한다. 그래서 10이라고 써놨습니다. 10. 그래서 써놨고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out 프린트랜에서 내가 지금 페이지하고 페이지당 그 글의 개수를 이제 세팅을 했다가 실수를 한 개 찍으라고 시켜놨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뭐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가 계산이 돼서 나온다.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짜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계산은 다 됐습니다. 생성하면 계산돼서 나온다.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저기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면 이제 퍼페이 넣으면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도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 처음 시작하는 시작 줄수와 그 다음에 끝 줄수, 끝나는 줄수가 계산이 끝납니다. 계산된다. 이것도 계산이 돼가지고 다 저장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페이지 하려는 시작하는 번호와 끝하는 번호는 계산이 끝났네. 그리고 페이지와 퍼페이지 덤을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럼 넘기는 건 뭘 넘기시면 돼요?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저장해서 넘기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스타트로우, 엔드로우를 꺼내시면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여기 계산을 했었던 여기 스타트로우, 엔드로우를 꺼내가지고 스타트로우, 엔드로우를 이렇게 만드시고 스타트로우, 엔드로우를 만들고 게터 세터 만들었겠죠? 뒤에 밑에 보시면 스타트로우와 엔드로우에 해당되는 여기 get 페이지 꺼내는 거 있으시고요. 스타트로우, 엔드로우 이렇게 게터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되시겠죠? 게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세팅하는 걸로 사용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넘겼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넘겼으면 서비스에서 넘겨야 되죠. 서비스. 어느 서비스로 갈까요? 서비스를 꺼내서 이니시에서 서비스 맵에서 서비스를 꺼내 가지고 가라 해놨죠. 어느 서비스로 갈까요? 어느 서비스? 예, 보드 리스트 서비스. 지금 이제 이미지의 리스트.do입니다. 그러니까 보드 리스트 서비스. 지금 하고 이미지네. 이미지다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이미지 페이지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 페이지 처리.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개보다는 4의 배수로 했기 때문에 4의 배수로 잡아주시기 좋아요. 8 또는 12.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한 줄에 4개씩 찍는데, 그러면 4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4개 찍고, 이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좀 이상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8 정도로, 이렇게, 퍼페이 넣으면 8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보시면, 작업을 해서 했던 거를 보면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미지 컨트롤러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드 컨트롤러가 아니었고. 되시겠죠? 예, 보드 컨트롤러로 하시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자, 요거를 지금 게시판 이미지로 계속 짜볼까요? 게시판으로 할까요? 빨리 정하세요. 예,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아요. 여기 8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8개 한 줄 두 줄 찍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미지가 좀 크니까 그냥 그 하나 둘 셋 네 개 찍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찍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이렇게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한 페이지 8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8개씩 해서 사용을 하자.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서비스 저희가 찾는 거는 이미지 서비스,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인풀 오세요. 됐죠? 예전에는 파라미터로 넘기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OBJ를 넘겨야 합니다. 아시겠죠? 넘겨야 돼요. 그 OBJ의 타입은 무슨 타입일까요? OBJ의 타입 아닙니다. 예, 오브젝트인데 지금 얘가 오브젝트로 넘어오고 있죠. 예, 오브젝트인데 지금 뭘 넘겨줬죠? 예전에는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넘어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 넘어가야 돼요. 뭘 넘긴다고요? 네,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아시겠죠? 되셨나요? 페이지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OBJ를 넘겨요. 이렇게 OBJ 넘기는데 OBJ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캐스팅해서 넘기셔야죠. 캐스팅. 타입이 무슨 타입이라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페이지 오브젝트 나오시죠. 타입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캐스팅해서 넘기세요. 됐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넘겨도 됐어요. 지금 이제 넘겨야 돼요. 넘기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서 이제 이렇게 넘기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요. DAO 바뀌었죠. 이게 지금 DAO의 리스트 메소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였는데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미지 DAO 가세요. 이미지 DAO 인터페이스. 이미지 DAO 인터페이스. 예전에 리스트 할 때 그 전달되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 있다.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또 한 칸 띄시고 변수명 지정해야 되니까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와요. 넘어오니까 얘 잘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바꾼다. 자, 이미지 DAO 인풀 더블 클릭하시고요.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이 빨간 줄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파라미터를 받아야 돼요. 그죠? 파라미터를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또 써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가 나온다. 엔터 쳐가지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넘기세요. 그럼 여기에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가 있어요. 걔를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을 하십니다.